오늘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성태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연재기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사 제목은 보고 있나? 개딸들의 노래와 구호 가히 혁명적. 2030 여성들이 주도하는 신박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성 정치 시대입니다. 2030 여성들이 주도하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한창이던 3월 28일 서울 경복궁역에서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만났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전장현의 시위에 동참한 김혜지 의원은 정치권을 대신해 사과한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무릎을 꿇은 김 의원 옆에는 안내견 조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경석 전장현 대표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경석 대표는 대선 TV 토론 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마지막 발언에서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시위에서 만난 김 의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출근길 불편함을 토로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근길 불편함 저도 겪지만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그리고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고 정말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공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잘못된 워딩과 잘못된 표현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조율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통해서 주목을 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 사과하러 왔습니다. 물론 저는 인수위원장도 아니고 당선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 당을 대표하는 당대표도 아닙니다. 다음 날인 3월 29일 오전 민주당 전장현 간담회에서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도 전장현 대표에게 허리를 굽히며 장애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기는 이들이 있다.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시위를 두고 서울시민 볼모로 삼는 시위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장현 시위를 집중 공격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소위 갈라치기 정치가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준석 대표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혐오를 넘어선 이 대표의 갈라치기 정치가 소수자와 약자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대척점에 20대 박지원 위원장을 필두로 한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섰다는 것은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장애인과 여성 정치인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손을 맞잡은 장면은 인상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2030 여성들이라는 사실은 신선한 혁명입니다.
지난 3월 24일 여의도 대로에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습니다. 밭가리 운동본부가 주최한 민주당 개혁 집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부른 노래는 민중가요뿐만이 아니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2016년 7월 이화여대 학생들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입학 비리에 항의하며 학내에서 진행한 평화 집회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이 다시 만난 세계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여의도에 울려 퍼진 다시 만난 세계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이화여대 시위와 탄핵 촛불, 최근 2030 여성들의 민주당 개혁 시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호는 바뀌었습니다. 개딸이라 일컬어지는 2030 여성 민주당 개혁 시위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민주당 개혁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 대선 전까지 민주당이 완수하지 못한 개혁과제 완수와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투쟁 중심이나 비판 일색의 네거티브한 집회가 아닌 파란 풍선을 들고 민주당은 할 수 있다는 구호와 함께 밝은 표정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는 이러한 긍정적인 개혁을 상징하는 노래가 됐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개딸들의 정치개혁 목소리도 신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은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며 언론인들은 진실을 말하게 해주시고 법조인들은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개딸들이 매일 저녁 온라인에 게시하는 기도스의 일부입니다. 기도스는 기도와 디도스의 합성 조어입니다. 상식적인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한국 사회 개혁을 염원하는 이들의 언어입니다. 아이돌이나 대중문화에 천착했던 이들마저도 급속도로 한국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정치의 언어를 깨부수는 중입니다. 만만치 않은 화력과 숫자를 자랑하는 2030 여성들이 20대 대선 직후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직접 뛰어드는 현상은 사실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K-트럼프의 탄생이 우려되는 지금 그 트럼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1989년생으로 트럼프 시대이던 2018년 민주당 서열 4위라 불리던 조 크롤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최연소 여성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한 겁니다. 당시 미국 중간선거는 여성을 비롯해 소수 인종 및 사회적 약자들의 선거 참여가 도드라졌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이러한 실상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성 혐오와 인종차별이 공식화된 트럼프 시대를 참을 수 없던 정치적 소수자들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지지자였던 AOC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년 전 미국의 AOC 지지자들이나 2022년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을 불꽃대장이라 부르는 여성 유권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 정치 효능감을 맛보는 것, 그리하여 세상을 미국이나 한국의 민주당을 개혁하는 것, 그러한 정치 효능감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로 얼룩진 사회와 정치를 개혁하고 싶은 열망,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염원 말입니다. 0.73%포인트, 24만 표 차이로 승패가 갈린 20대 대선 직후 정치적 피로감을 호소하거나 뉴스를 끊었다는 이들이 넘쳐납니다. 현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차기 윤석열 당선자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쪽이나 찍지 않은 쪽 모두 그러한 피로감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개딸들이
새로운 유권자들이 열어젖히는 다시 만난 세계는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들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대 대선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